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수시 대학 라인 짤 때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명 들어보셨나요? 상중하 라인 짜야 된다. 이때 꼭 알아야 될 준비 우선순위 3가지를 말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 이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월별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3개의 우선순위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대학 라인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정권을 형성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대학 라인 짤 때 다들 적정권을 자꾸 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적정권을 짜는 게 아니고요. 안정권만 잘 짜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대학 라인 짜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수시를 넣을 건지 정시를 넣을 건지 이 부분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안정권이라는 거를 형성하려면요, 수시가 됐건 정시가 됐건 안정권은 정성적 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류에 대한 변수도 있죠.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 편차나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 애가 면접 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정성적 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안정권을 잡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요 안정권을 잡으려면은 뭘로 잡아야 되냐면, 들어보셨나요? 정량평가로 잡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등급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잡아야 돼요. 이것도 변수는 있어요. 모든 입시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는요, 100% 합격할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 정량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전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과 전형과 정시로 가는 수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2.0등급 정도가 나오는 아이예요. 그러면 교과를 환산했을 때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 국민대학교나 숭실대학교가 안정권으로 갈 수 있는 점수가 맞아요. 솔직히 홍익대학교 넣기에는 점수가 조금 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대 숭실대까지 넣으면 안정권이 뜹니다. 이거 계산해보면 합격률이 89%까지 올라가요. 89%에서 90% 가까이 가는데 이거 엄청 높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안정권을 국민대 숭실대로 잡아놨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5월 달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3월 모평입니다. 3월 모평을 봐오는 거를 체크를 하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가는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을 잡을 때는 지금은 뭘로 하는 거냐면 100분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표점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100분위를 봤는데 A라는 애와 B라는 아이가 있다고 할게요. A라는 아이는 100분위를 70점을 갖고 왔고요. B라는 아이는 100분위를 93점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요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는 모두 다 2.0등급 아이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A라는 아이는 현재 교과 2.0등급, 일명 2.0등급보다 70점 100분위가 더 낮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안정권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 수시 교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70점은 이제 뭘로 계산이 되냐면, 우리 아이가 국민대 숭실대에 가려면 최저를 맞춰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구성을 하는데, 얘네는 2개 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정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개 합을 만들 수 있는 학원만 공부하면 돼요. 또 하나, 이게 100분이랑 그 표준 점수 만드는 공부랑 등급 만드는 공부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왜 그러냐면 이거 100분위 70이라는 거는 지금 최저 맞추는 거 간당간당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능은요, 난이도와 유형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확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저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라는 아이는요, 결국은 뭘로 갈 거냐면, 우리 A는 교과 가지고 안정권을 잡는데, 우리 아이 집이 국민대 너무 멀어요. 숭실대 갈게요. 라고 숭실대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해가시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저기 B입니다. B는 지금 100분위가 93점인데, 그죠? 93점인데 등급이 2.0이라면 우리 아이가 2.0인데 100분위가 93점이죠. 그러면 지금은 93점 100분위가 더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어디 갑니까? 건국대학교 정도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모평을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수시 교과 전형은 집어넣지 않겠죠. 그러면 B라는 아이는 수능을 가지고 안정권이라는 걸 잡게 되는 거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집어넣지 않을 겁니다. 왜? 들어보셨나요? 수시 납치를 당할 수 있거든요. 수시 납치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교과 넣어서 국민대 붙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우리 아이는 그냥 국민대에 가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안정권이라는 거를 이제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아이는 A는 숭실대학교를 잡았고요. 두 번째 아이는 어딜 잡아놨냐면 건국대학교 정도를 안정권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학종에 대한 부분과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랬을 때 아까 보셨겠지만 A라는 아이는 국민대학교를 안정권으로 받쳐놨기 때문에 요거 이상 높은 대학교를 지금부터 학종 준비를 할 겁니다. 그죠? 뭐 홍대, 동대, 건대, 중앙, 경희 이런 데를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들기면서 학종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학종은 결국은 안정권이라는 걸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정권부터 어디까지기요? 도전권까지 형성하는 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권만 잡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두들겨서 서류 분석한 다음에 우리한테 잘 맞는 학종으로 넣을 수 있는 학교를 이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광운대학교, 인하대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숭실대 갈 건데. 그러면 무조건 숭실대학교를 기준으로 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교를 던지면서 가야겠죠. 그래서 학종 짜긴 편해요. 안정권만 잘 구성하면. 그런데 B라는 아이는 지금 안정권을 어디 잡았어요? 건국대학교를 잡아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종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다 도전권으로 던지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6월 모평 본 다음에 다시 기준선 가지고 평가하겠지만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현재 건대가 받쳐져 있기 때문에 건대보다 더 높은 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물어봐요. 건대부터 집어넣을래? 아니면 건대 위로 던질까?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건대 위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 경희대 이런 쪽으로 라인을 구성하라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2.0등급 아이지만 서성안을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서성안은 솔직히 2.0 아이가 지원했을 때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 저희 컨쇼에서는 현재 컨쇼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쇼 라이브에서 질문하시잖아요. 그 질문하는 것처럼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에서도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거에 한해서는 다 답을 달아드리고 있고, 모르는 게 있더라도 조사를 해서 달아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 컨쇼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 옆에 보시면은 링크 주소 있고요. QR코드 있으니까 사진 찍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카드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서류 잘 준비해서 무조건 던지고 가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학종에 대한 비중과 안정권을 가지고 이제 적정권과 그리고 도전권을 형성하는 라인을 구성을 했다라면 거기에 맞는 서류와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준비를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기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생활기록부 작성 기간이 되는데 그때 생기부를 더럽게 잘 만들어야겠죠.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는데
건대에 지원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만드는데 시간보다는 수능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계획과 공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비중을 더 높여야 되고요. 만일 A라는 학생의 국민대학교를 지금 교과로 안정권을 잡은 아이는 서류를 만드는데 완전 올인해야겠죠. 그러면 A와 B가 학종을 바라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비중과 아이의 시간적인 부분 투자에 대한 시간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다음에 마지막 대학 라인 상중하가 짜질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 A라는 아이는 맨 밑에 국민대학교 교과를 일단 짜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죄송해요. 숭실대학교,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하나를 조금 더 교과로 받쳐놓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옆에다가 이제 뭐 인하대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낮은 대학교가 어디 있을까요? 세종대학교 이런 쪽으로 일단 하나를 더 알파값을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4장은 단계 높일 건데요. 우리 아이 첫 번째 동국대학교 넣을 거고요. 그 위로 건국대학교 넣는다고 하고요. 그 위로 중앙대학교를 넣겠다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옆으로 이제 고민을 하겠죠. 더 던지고 우리 서강대 한 장 던져볼까? 아니면은 요 밑에 시립대학교나 이런 쪽으로 낮출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렇게 6장의 라인이 짜지는 게 A고요. 우리 아이가 교과를 넣으려고 봤더니 우리 아이 등급이 3.4등급이랍니다. 3.4등급이면은요, 수도권 안에서 경기대가요, 안정권이 안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가천대학교도요, 솔직히 안정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면접 전형 넣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원대나 아니면은 한경대, 이런 데를 안정권으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럽니다. 여긴 안 가고 싶어요. 근데 만일 여기를 갈 겁니다 라고 하면 여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학종을 가지고 뭐 할까요? 다시 한 4장에서 5장 정도를 도전권을 만들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일 3월 모평을 봤는데 3월 모평의 100분위가 60점에서 70점 사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교과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학생 종합 전형을 우리 아이는 6장을 놓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 6장을 놓으면은요, 보통 3.8등급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 안정권이 어딘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절대 안정권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안정권 없이 6장을 넣겠다라는 건 다 적정 도전권으로 구성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완벽한 안정권은 형성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정량평가 교과나 수능처럼 계산기를 두들기는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3.8등급인데 아까 수원대 한경대 안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이아몬드를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맨 밑에다가 경기대나 가천대학교 정도를 일단 그래도 3.8로 넣을 만한 학교를 구성을 하고요. 이제부터 여기에서 조금 한 단계를 조금 더 높이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높였을 때 여기에 뭐 인하대나 아니면 뭐 당국대학교 같은 학교들이 잡힐 거고요. 조금 더 높인다라면 여기 이제 과기대나 아니면 뭐 요런 세종대학교 요런 학교들이 이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 인하대학교는 결코 낮은 학교는 아니지만 그러면 요렇게 4개가요. 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아까 좀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여기에 4장이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높여서 가는 곳이 뭐 국민대학교나 숭실대학교 이런 데를 지원을 하겠죠. 아니면 요 옆에다 이제 뭐 광운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짜지겠죠.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좀 길게 뽑는 데는 한계가 좀 있고, 이 친구는 국숙 라인이 최고의 도전권형 학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보시면 안정권이 없네요. 보통 그런 얘기 하십니다. 경기대 가천대학교 입결 보니까 4등급 애들 합격한던데요. 그거는 그 아이고요. 이해가십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입결에 대한, 학종에 대한 입결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입결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입결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라면 그 4등급 대 아이가 만약 합격을 했다라면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그 아이 전공성은 어떻게 평가받았으며, 면접은 어떻고, 인성에 대한 부분, 학업에 대한 부분에 학교 수준이 어땠는지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정권이라는 거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6학종 집어넣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6학종 집어넣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입시 시즌이 되면 살얼음판, 호수에 살얼음판이 얼었는데 한가운데 세워놓는 거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1순위부터 3순위 라인을 거치면서 대학 라인, 상중하 라인을 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또 준비한 인공지능 방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